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이제 장 마감하고 속보가 나왔는데 결국에 독일 쪽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불확실성에 베팅하시지 마시고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를 나눠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발표 전에 촬영해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내일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맥점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오히려 구독자분들이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움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나오션 드디어 내일 이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최근 5월달 이후에 이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락했다가 급등이 나오게 되고 또 하락했다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내일 캐나다 잠수함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오늘 총 정리해 드릴 거고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협상자 결과가 7일 새벽에 나온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내용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주를 해냈을 시에는 좋은 상승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됐을 때는 즉 독일이 선정되게 됐을 때는 주가의 낙폭 즉 하락폭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전략을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내일 당황하지를 않는다. 그럼 일단 수주를 성공하게 됐을 때 이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죠? 순간적으로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다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이슈 한 가지만으로 이전에 하나오션이 보였던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이 만들어내려면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되느냐? 결국에 조선업의 본질이죠. 수주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조선 업종들이 24년, 25년의 강한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26년 이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이 박스권을 유지해주는 이유가 결국에 이 수주 잔고 24년도 하반기 이 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해냈습니다. 근데 수주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질 않는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도 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주 잔고까지 움직여주면서 이전에 24년, 25년의 수주 고점을 넘어서 준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주가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KDDX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 나오는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태국의 호위함에 대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너무나 좋긴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현재 수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주를 해내게 됐을 때에는 일단 이 윗구간대 매물대를 빠르게 돌파해 주는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해 준 다음에 이제 지지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전체적인 수주 잔고를 보시는 겁니다. 이 수주 잔고에서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주 잔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대규모 물량들 이런 수주 내용이 나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강한 상승 이후에 지지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실패하게 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 낙폭을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락 낙폭에서 최근 이 10만 원대의 지지 구간,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이 9만 원, 9만 5천 원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실망 매물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서 근데
이 하단권 구간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때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오늘 나온 내용인데 자 지금 K조선의 상반기 수주가 60%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이번에 대미 투자에서 LNG가 선정이 되게 됐을 때는 이 미국 북미 쪽에서 나온 LNG 운반선에 대한 물량이 정말 대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24년의 이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드디어 수주 모멘텀이 잡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이 조선업의 본질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도 조만간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하나오션의 26년도 1분기 실적부터 드디어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 지금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자 매출액 3.6조 원, 영업이익 5,800억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드디어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까지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주까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사업자가 실패하게 됐을 때에는 단기적인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존 밸류에이션에서는 이 CPSP 사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전략이 단순하게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는 결국에 두 가지 방향성으로 우리가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캐나다 잠수함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 상승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고 지지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수주 잔고까지 움직여준다. 그러면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게 됐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낙폭을 보이더라도 만약에 앞자리 9만 원대로 내려게 됐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내일의 전략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최근의 변동성이 정말 강하죠.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구간에서 구독자분들이 엇박자를 타시게 되면 사실 손실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소통방을 통해서 이 맥점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달, 6월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자 10만원, 11만원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히려 이 윗구간으로 올라왔을 때 특히나 13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인 매도를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단에서 매수, 이 상단에서 매도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KDDX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수주 잔고와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잡아드릴 수 있었던 거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또 이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는 건 결국 이 데이터 근본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자 추세적인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또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인 이 고점에서의 목표가거든요. 제가 작년도 그리고 올해 1월달 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때 최종적인 고점 이 15만원 구간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15만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 이 실적을 베이스로 한 멀티플 배수에 있어서 이 상단에서 막힐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올려드렸고 이번에도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 객관적인 목표가에 대한 근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소통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자 한화라고 두 글자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자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자 거기에 한화라고 두 글자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찌 보면 가장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치만 이 변동성을 이겨내는 게 이 조선업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구독자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때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이 반도체 쪽에서 정말 엄청난 기회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메모리 쪽에서 정말 강력한 변화의 흐름이 드디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90조를 넘길 수 있다. 올해의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HBM4라는 거죠. 자 지금 HBM4 연말로 가게 됐을 때는 거의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HBM4에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인지를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작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HBM3, HBM3 2단이 지금처럼 자, 품귀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 단순하게 SK 하이닉스 주가뿐만이 아니고 자, 이 수의 종목들이 엄청난 랠리를 보였거든요. 자, 근데 드디어 HBM4, HBM4 2단이 자,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이 수의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현재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HBM4 핵심적인 수의 종목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 주의 시작인 만큼 그리고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기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구독자분들이 미리미리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 바로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시점이 왔습니다. 작년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BM3 수의 종목들이 10배, 15배 폭등할 때 구경만 하다가 놓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아니면 더 강력한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수의 종목들만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자,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패권을 쥐기 위해서 손 잡아야 하는 핵심적인 기업이 한 곳이 있거든요. 왜 이 기업일까요? 정답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 4 패키징의 핵심적인 키를 주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신제품 루빈에 납품하기 직전이죠.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적층 기술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현재의 12층까지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 자,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폭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그 조건을 갖췄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이죠.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자,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자,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자,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이 돌파에서 강한 거래량들, 즉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지만 수익은 이 변화를 알아본 사람에게 돌아가죠. 제가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작년 그리고 올해 2번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렸거든요. 작년 하반기 특히나 로봇주, 자, 특히나 휴림 로봇 3,000원대 엄청난 강조 이후에 26,00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 잡아드렸죠. 그리고 올 초 바로 제가 삼성전기 20만원대에서 엄청나게 강조 드렸고 200만원 이상 돌파 나왔죠. 그래서 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이 HBM 핵심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 자, 이 종목의 차트적인 패턴, 그리고 수급 현황, 그리고 거래량까지 작년의 로봇주, 올해 삼성전기가 급등하기 직전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구체적인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가 분석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급등이라고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수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번 기회 놓치시고 후회하셨던 분들, 이번에도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자, 현재 구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